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박정희, 이승만을 역사 속에서 지우려고 하는 광풍이 불고 있는 과정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산 현충사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현판 현충사라고 쓴 한글 현판을 떼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죠. 그 현충사 성역화 작업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가난하던 1960년대에 한 겁니다. 이순신을 우리 역사 속에서 다시 살려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조입니다. 정조가 이 충무공 전설을 만들어서 기록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소설가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이순신을 연재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린 시절에 읽은 소년 박정희가 이순신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순신과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죠.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산의 그 초라하던 구현충사를 키워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개인을 위한 어떤 기념 공간으로서는 가장 큰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게 아산 현충사입니다. 그런데 그 아산 현충사를 말하자면은 새롭게 성역화한 박정희 대통령의 현판이죠. 휘호가 현판 글씨를 떼겠다는 이 발상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보도에 의하면은 종가의 맏며느리 되는 분이 박 전 대통령의 현판 대신에 구현충사의 숙종이 쓴 현판을 옮겨 달아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옮겨달라고. 그러나 문중에서는 그것을 관리하는 덕수이시 충무공파 종회에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통령 현판 철거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계속 달기로 했습니다. 박정희 현판을 떼자는 쪽의 이야기는 독재자다. 독재자의 친필 현판은 떼야 된다. 박정희가 독재자라고요? 독재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일성 같은 독재자가 있는가 하면은 케말 파샤 같은 독재자도 있고, 독재자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박정희가 독재적 기간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1972년부터 79년까지. 그러나 그때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발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지 이런 식으로 지우기 시작하면 세종대왕은 보고는 왜 선거로 당선되지 않고 당신 멋대로 왕이 됐느냐고 해가지고 세종대왕 지우는 캠페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이 일반화가 된다면은 어쨌든 문화재위원회는 1967년에 지은 사당에다가 숙종의 현판을 거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건물과 현판의 일체성을 훼손하며 후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현상 규지 결정을 내리고 문화재청이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이 쓴 현충사 그 현판은 남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에 저음한 우표 발행도 정부가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뒤집어버리고 새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에 그것도 민간인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고 했더니 지금 좌절됐습니다. 그나마 현충사에 현판이 하나 남게 되어서 다소 위로가 됩니다. 박정희 지우기가 실패한 셈이죠. 더구나 현충사에서 박정희를 지우려고 했다는 이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순신 그리고 박정희는 숙명적 관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종신 공보 비서관이 어린 시절의 박정희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겪은 어린 시절을 나의 어린 시절을 해가지고 원고를 써가지고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군인을 무척 존경했음. 그 시절 대구에 있던 일본군 보병 제80연대가 가끔 구미지방에 와서 야외 훈련하는 것을 구경하고는 군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음. 보통 학교 시절에는 일본인 교육으로 일본 역사에 나오는 위인들을 좋아하다가 5학년 때 춘원이 쓴 이순신을 읽고 이순신 장군을 숭배하고 하게 되고 6학년 때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나폴레옹을 숭배하였음. 어린 시절에 읽은 전기는 하나의 롤 모델을 제공합니다. 박정희가 흠모했던 이순신, 나폴레옹, 박정희의 생애를 보면은 이순신적인 면이 있고 나폴레옹적인 면이 있습니다. 참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자기가 흠모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과 박정희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두 사람 다 키가 좀 작았어요. 그리고 포병장교 출신입니다. 또 식민지에서 태어났어요. 결혼을 2번 했습니다. 각각 나라에 프랑스와 한국의 근대화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근대화의 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격화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순신과 박정희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가장 큰 공통점은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위대한 장군들이 있는데 불운한 장군과 비운의 장군이, 불운한 장군과 아주 행운을 누린 장군이 있습니다. 가장 행운을 누린 장군은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은 군인을 알아주는 신라 통일기에 태어나서 삼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79살까지 살았는데 장엄한 생애입니다. 삼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어가지고 죽고 나서는 흥무대왕으로 추존된 사람입니다. 성공한 군인입니다. 그러나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조선조 시대에 태어난 이순신은 그야말로 혼자 힘으로 수병을 일으켜가지고 왜군하고 대결하는데 이 군인을 모르고 전쟁도 모르는 조정에서 앉아가지고 이리저리 간섭을 하다가 결국 선조가 어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거기 부산 앞바다로 출격해가지고 들어오는 일본 군대를 막아라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바다 사정이 그렇게 하다가는 조선 수군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항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려 올라가 와가지고 고문당하고 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충신들이 말려가지고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잘 싸우는 군인을 불러 올려가지고 고문하고 옷 벗기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은 동병상련의 느낌으로 이순신을 이해한 것이죠. 박정희 또한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고려 때 무신 정권이 한 100년 있었지만 그 뒤에는 줄곧 과거시험 합격자가 정권을 주무르는 그런 시대가 계속되다가 1961년에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인들, 기자, 학자, 학생, 야당 얼마나 박정희를 비판했습니까? 그 속에서 박정희는 이순신도 나와 같은 처지였겠지 하고 공감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광수 선생은 동아일보에 1931년 5월 30일부터 이듬해 4월 2일까지 이순신을 연재할 때 소년 박정희는 이 신문을 통해서 동아일보를
통해서 이순신을 읽었던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성금을 모아가지고 1932년 6월에 충남 아산에 현충사를 중건했습니다. 여기 이광수의 연재를 시작하면서 쓴 작가의 말이 있습니다. 이광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순신을 철갑선의 발명자로 숭상하는 것도 아니요, 임난의 전공자로 숭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위대한 공적이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진실로 일생에 이순신을 숭상하는 것은 그의 자기 희생적 초회예의적, 즉 명예를 초월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충의인 것입니다. 군소배들이, 소인배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모함하거나 말거나 일에 승산이 있거나 말거나 자기의 의무라고 믿는 바를 위하여 죽는 순간까지 쉬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한 그 충의, 그 인격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충무공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충무공의 그 거룩한 뜻을 이광수가 쓴 그것을 읽은 박정희가 바로 1962년에 뭐라고 쓰느냐.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박정희 장군이 군사혁명에 성공해가지고 1962년에 그 이듬해입니다.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이라는 글을 씁니다. 거기에 이순신을 평가합니다. 이게 현충사를 성역화하는 하나의 논리적 배경이 되는 것이죠. 왜 이순신을 존경했느냐, 어떤 관점에서 존경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충무공 중신은 화랑도의 이조적 중흥이다. 신라 때부터 호국 민족 정신으로 꿋꿋하게 전성되어 온 화랑도가 한때 문약에 빠져 시들어 오다가 임진왜란을 맞이하여 그 정신이 다시 한번 꼽힌 것이다. 화랑국선을 이조에서 찾는다면 이 충무공이다. 즉 우리나라 역사상 군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화랑도의 상국통일이죠. 그런 상국통일을 한 다음에는 화랑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부정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위기를 맞으니까 바로 이순신을 통해서 우리의 군인정신이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상무정신이라는 것은 위기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몽골 침략 때 우리가 40년 동안 버틴 것도 상무정신이요. 임진왜란 때 세계 최강의 육군을 상대로 이순신, 의병이 버틴 것도 상무정신이요. 또 6.25 때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이 합작한 남침에 이승만과 전 국민이 기습받은 국군이 항복하지 않고 버틴 것도 바로 화랑도 정신의 재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순신은 박정희에 의해서 1960년대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현충사뿐만 아니라 지금 통영시 부근의 이순신의 유적들, 특히 한산도의 재성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성역화하고 또 가끔 자주 들렸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란산도에 있는 재성당에 갔더니 금면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하니까 목조 건물이니까 당연히 금면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웃으면서 여기 오면은 이렇게 좋은 경치가 있는데 어떻게 담배를 안 피울 수가 있겠느냐. 담배를 피울 수 있대. 반드시 소화전을 준비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경치는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에 한번 잠기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부하한테 지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은, 저도 담배는 안 피운 사람입니다만, 재성당에서 그 한산도 싸움에서 이 나라를 지킨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담배 한번 피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절이 하수상 해가지고 이순신 현충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조 이광수와 더불어 이순신을 우리 민족의 기억 속에서 되살려낸 박정희의 글씨를 지우려고 했는데 그나마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이 합리적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1960년대 박정희의 명령에 의해서 새로 지은 현충사인데 여기에 숙종이 쓴 현판을 떼어서 걸면은 되느냐? 그 시대와 현판이 안 맞다. 시대적으로 안 맞다. 더구나 숙종이 단 그 현판은 원래 그 건물에 있어야지. 이게 갑자기 20세기 건물로 뛰어오르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게 논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논란이 안 되어야죠. 이런 논란은 소모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로 해가지고 이순신, 박정희, 김유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김유신, 군인을 알아주는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가지고 삼국통일을 이룩한 장엄한 생애를 산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입니다. 이순신,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태어나서 그 고생하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마지막 전투에서 총을 맞고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한 유언을 남겼던 사람. 그리고 800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을 잡은 군인 출신 혁명가로서 군인 정권을 만들어낸 박정희. 그러나 그것 또한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의 그 반발 속에서 결국 변심한 부하에 의해서 총을 맞고 죽을 때 난 괜찮아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긴 사람. 이순신의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박정희의 난 괜찮아라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순신의 생애가 장엄한 생애였다면은, 김유신 생애입니다. 김유신의 생애가 장엄한 생애였다면은 이순신과 박정희의 생애는 비장한 생애였습니다. 비장한 생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역사 속에서 교감하고 만났던 것이죠. 그게 현충사로서 구체화가 된 것입니다. 현충사에서 박정희 지우기가 그나마 좌절되었다는 데서 아직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